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차량용품 추천 영상을 한 편으로 묶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두 17가지 자동차 용품으로 대부분 1,000원, 2,000원에 구매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우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이튼 오토 프로를 구독자 대상으로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구가는 애플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동일하게 68,000원이고 무료 배송입니다. 아래쪽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차량용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름은 쓰레기 모아모아이고 가격은 15장에 1,000원입니다. 양면 테이프가 봉투 뒤쪽에 있어 어디에나 붙여놓으면 쓰러질 염려 없이 쓰레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면 항상 쓰레기가 생기죠. 차 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도어 포켓이나 컵홀더에 쓰레기를 모아두지 않나요? 우리 집만 그런가? 여튼 이러면 컵홀더에 과자 부스러기나 음료수가 섞여져 있거나 고속도로 음식 소스들이 묻어있기도 한데요. 컵홀더나 도어 포켓은 좁아서 청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냄새가 나니 청소를 꼭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집에서 쓰는 큰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바닥에 놓으면은 발에 치이기도 하고 내릴 때마다 걸리적거려서 잘못하다가 쏟아지는데 저는 단돈 1,000원으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뒤쪽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조수석 옆이나 2열에 붙여놓으면은 봉지가 쏟아지지도 않고 나중에 여행 끝나면은 한 곳에 모인 쓰레기 봉투를 떼서 간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방수 필름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방수 필름 2장이 들어있어서 양쪽 사이드 미러에 붙이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 필름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 코팅에 정말 좀 진심인 편인데 사실 발수 작업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발수가 되니 꿀템이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쪽은 와이프가 닦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옆 유리에 빗물이 붙으면 특히 사이드 미러의 빗방울은 한 번 붙으면 정말 잘 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차가 옆에서 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잘 안 보이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게 있으면은 수월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제품은 흡착 필름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2장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에는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 스티커,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핸드폰 번호판 등 붙일 것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떼고 나면 어김없이 자국이 남죠. 저는 이사할 때마다 아파트 스티커를 새로 붙이는데 이게 떼고 나면 항상 자국이 남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일부러 아파트 스티커를 붙일 때 옷에 몇 번 붙이고 차 앞유리에 붙입니다. 그러면 접착면에 실오라기가 묻어서 자국을 안 남기고 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접착력이 약해져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덧붙여야 할 수 있으니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아파트에서는 매직으로 동호수를 적어뒀는데 이게 썬팅 필름에 이염이 되었네요. 미리 이 제품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이 제품은 아파트 스티커나 하이패스 단말기, 핸드폰 번호판 등 차 앞유리에 붙이기 전 이 제품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필름 위에 붙는 거라 필름만 제거하면 흔적 없이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옮겨 붙이기도 간단한데요. 뗐다 붙였다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자동차 스크래치를 제거하거나 도장면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는 컴파운더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 불수한 제품입니다. 다이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컴파운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마력이 높은 노란색, 그 다음은 연마력이 낮아 광택용으로 주로 쓰이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사놓고 잊을만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어디에 받거나 스크래치가 나서 쓰려고 하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새로 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굳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다이소 컴파운드를 사용합니다. 불수원 제품이라서 성능도 나쁘지 않고 튜브 타입이라서 사용도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도어 캐치 PPF 필름입니다. 자동차 도어 캐치 안쪽에 있는 도장면은 우리가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손톱에 긁혀서 알게 모르게 손상을 많이 입는데 이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는 PPF 필름입니다. 가격은 500원이고 총 4장이 들어있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 도장면에 스크래치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스크래치에 이물질이 끼면 점점 시커매지거든요. 이게 어두운 색 차량은 괜찮은데 은색 차나 흰색 차면은 정말 시커멓게 보여서 미관상 너무 보기 좋지 않은데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컴파운드로 살살 문지르면은 이런 기스는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톱에 긁혀서 난 상처이기 때문에 깊지 않아서 컴파운드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 앞으로 도어 캐치 도장면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시간 내서 한번 시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사이드 포켓 수납함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센터 콘솔과 시트 사이에 있는 틈에 설치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제품을 이 틈 사이에 쏙 하고 넣으면 잘 흔들리진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잡다한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입니다. 저는 주로 이곳에 핸드폰을 두는데요.
깊이도 적당하고 매우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위치라서 주요 포인트 카드나 찾기 등 운전할 때만 쓰는 것을 여기에 놓아두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0원이란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데요. 생각보다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7번째 제품은 틈새 쿠션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브라운과 블랙, 베이지, 그레이 등 다양하게 있어서 시트에 맞는 색깔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3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것저것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더러워서 못 보여주겠네요. 그냥 멀찍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센터 콘솔과 시트 사이에 공간을 메워줘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틈 사이가 좁아 보여도 블랙홀처럼 생각보다 빨려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나중에 청소하다가 이게 여기 있었어?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만 그랬나? 특히 동전이나 주머니에 넣은 차키나 핸드폰이 요 틈 사이로 빠져서 다시 꺼내려고 하면은 정말 짜증이 용솟음치죠. 요 틈새 쿠션은 설치만 하면 좁은 틈 사이로 큰 물건이 떨어지는 걸 막아줘 물건을 꺼내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설치도 매우 간단한데요. 안전벨트에 끼우고 타이에 넣어주시고 하면 됩니다. 8번째 제품은 가죽 로션과 클리너입니다. 자동차 시트 가죽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불선 제품이고요. 가격은 가죽 세정제 3,000원, 천연 가죽 로션 3,000원입니다. 요즘 예전처럼 블랙 시트를 고르는 게 아니라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열 등 밝은 시트를 고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실내는 화사해 보여서 좋은데 막상 관리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죠? 저도 웜그레이 시트를 선택했는데 남자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관리를 해줘야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낙스나 케미컬 가이드 여러가지 가죽 관리 제품을 사용했는데 솔직히 클리너 제품은 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제품은 2, 3만원짜리 세정제나 보호제 못지않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천연가죽 세정제로 오염물을 닦으신 다음에 로션으로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졌는 게 보이실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사놓으면 거실 소파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9번째는 커틀랜드 다용도 타월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 제품은 아닌데 도저히 이 제품보다 가성비 있는 타월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차량용 타월인데 가격이 장당 5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를 하려면 타월이 필수인데요. 컴파운드를 바르거나 아니면 가죽 로션이나 왁스를 펴바를 때도 타월로 해야 하는데 이게 케미컬이 묻으면 다시 재사용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니 한두 번 쓰다가 버려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만한 품질의 타월을 보지 못했는데요. 앞면은 올이 좀 긴 면이고 뒤쪽에는 올이 짧은 면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두께도 다이소, 쿠팡 이런 데서 파는 제품에 비해서 2배는 두꺼워서 흡수도 잘 됩니다. 36매 묶음 가격이 코스트 가면 만원 후반대, 쿠팡에서는 2만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한번 사놓고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차량용 휴지통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특징으로 입구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누르면 문이 열리고 놓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이게 좋은 게 주로 영수증이나 작은 종이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국에서 넣으면 정말 얼마 안 넣는데도 다시 역류해서 나오는데 이건 꾹꾹 눌러서 넣으면 다시 나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설치는 클립 형식이라서 도어 포켓이나 시트 포켓에 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아 통행권이나 주차장 영수증, 껌이나 사탕 등 자잘한 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컵홀더에 꽂는 쓰레기통은 결국 컵홀더 하나를 못 쓰게 되어 조수석에 사람이 타서 컵홀더를 써야 하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틈새 공간에 설치하고 클립 같은 고리로 고정할 수 있으니 사용도 편리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모니터 클리너입니다. 자동차 유리는 생각보다 사람 손이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얼룩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차에 타면 과자나 핫바 먹은 손으로 유리를 만지기 때문에 유리창이 자주 더러워져 매번 닦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물티슈로 닦으면 물 얼룩이 남고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으면 독한 냄새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 제품은 차량용 제품은 아니고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닦는 제품인데 자동차 유리를 닦아도 물자국을 남기지 않고 정말 효과적으로 닦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클리너 24매가 들어있습니다. 알콜솜처럼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개봉해서 꺼내 쓰시면 간편합니다. 액상형은 뜨거운 실내에서 옆으로 누워져 있으면 용액이 새어나오고 티슈형은 잘못 닫으면 천이 마르는데 이 제품은 그럴 걱정 없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클리너의 크기는 13cm 곱하기 20cm라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청소할 때 2-3개를 쓰면 창문 4쪽을 닦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성비 있게 쓰고자 하면 다이소에서 파는 액정 클리너 스프레이형으로 된 제품이 있는데 이거 쓰셔도 됩니다. 단 이 제품은 타월로 닦아내야 되고 일반 타월을 쓰면 보풀이 묻어나기 때문에 안경 닦는 천이나 유리 전용 타월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별 포장된 유리 클리너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차량용 선풍기입니다. 야외에 주차해놓고 차에 타면 에어컨을 틀어도 빨리 시원해지지 않죠.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다면 에어컨 바람이 뒤쪽으로 가지 못해 뒷사람은 덥고 앞사람은 추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소 차량용 선풍기이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다이소 제품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지만 이거 한때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가성비 꿀템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선풍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다이소에 갔을 때 눈에 띈다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어른 손바닥 크기의 본체가 있고 이 안에 작은 팬이 있습니다. 거치는 뒤쪽에 집게 같은 거치대가 있어서 자동차 에어벤트 블레이드에 꽂아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m짜리 USB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5핀 케이블인데 분리형이라서 나중에 케이블이 짧거나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할 수도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길게 누르면 깜찍한 조명이 들어와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풍량이 세집니다. 바람 세기는 총 3단계인데 끝까지 올라가면 생각보다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에어컨 바람을 최대로 높였을 때보다는 소음이 덜합니다. 집에서도 선풍기랑 에어컨이랑 같이 틀면 더 빨리 시원해지는 것처럼 차 안에서도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틀어놓으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탄다면 선풍기 방향을 운전석 쪽으로 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는 차량이라면 양쪽에 설치하면 공기순환이 빨리 되어 확실히 빨리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에 ISG 장착된 차량이 많아서 정차 중에는 시동이 꺼져버리죠. 이러면 에어컨 컴프레셔도 작동을 멈추고 풍량도 1단으로 줄여져 버리는데요. 이럴 때 이 제품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 있는 동안 더워지는 걸 막아줍니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용 선풍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품은 레인 오케이 발수 코팅제입니다. 비 오는 날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 닦아도 빗물이 유리창에 붙어 앞이 잘 안 보여 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유리 코팅 작업을 하기 귀찮으신 분이라면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물선 유리 발수 코팅제이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스프레이형이고 용량은 180ml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 용량이면은 7번에서 8번 정도는 코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리 발수 코팅제는 사용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비 오는 날 와이퍼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 제품을 앞유리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막이 형성되어 발수 효과가 바로 일어납니다. 비 오는 날을 기다렸지만 비가 오지 않아 샤워부스 유리에 대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스프레이를 뿌린 후 젖은 수건으로 유리를 일일이 닦아줘야 하니 그냥 비 오는 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력은 전문적인 유리 발수 코팅제보다는 길지는 않지만 작업이 정말 쉽기 때문에 발수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비 올 때마다 뿌리시면 됩니다. 2~30초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에 넣어두고 비 오는 날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샤워부스나 화장실 거울에도 유리발수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주시기만 하면 발수막이 형성되어 물얼룩을 방지해주고 청소도 간편해집니다. 하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독하니 집에 꼭 아무도 없을 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싼 발수 코팅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것만 씁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틈새 청소솔입니다. 에어벤트에 있는 먼지가 언젠가부터 눈에 거슬리시는 분들은 청소하려면 타월 끝을 뾰족하게 해서 하나하나 닦아내야 되는데 자동차 에어벤트는 사이가 좁아 힘이 없는 타월로는 쉽게 닦이지 않아 뾰족한 물건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블레이드가 많아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1,000원이고 에어벤트 틈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솔입니다. 포크 같은 제품 끝에 극세다 천을 끼울 수 있고 뒤쪽에는 칫솔 같은 솔이 달려있어 틈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포크 같은 헤드는 얇고 길기 때문에 극세사 천을 끼우고 블레이드 사이를 청소하면 한 번에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매우 작아 차에 뒀다가 먼지가 눈에 띌 때 바로 청소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송풍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듀얼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부부가 같은 차를 이용하거나 공용으로 차를 사용해서 부재시 명함을 올려놓거나 불편하게 번호판 2개를 올려놓는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가격은 2,000원이고 프리즘 같은 본체가 있어서 앞 뒷면에 각각 한 개씩 총 2개의 번호판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밑판을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본체와 밑판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 뗐다 붙였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 2개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성은 번호판을 새길 수 있는 본체, 번호판, 그리고 자석으로 된 밑판이 있습니다. 밑판에는 접착 테이프가 있어서 차 대시보드 위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번호가 바뀌어도 새로 살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번호판이 2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을 때 번호가 없는 면으로 뒤집어 놓고 내리면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2명이서 차량을 사용하거나 내 개인정보를 지키신 분이라면 이 제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차량용 미니 휴지통입니다. 톨비 영수증이나 주차장 영수증, 껌 등
자잘한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을 찾고 있다면 다이소의 스테디셀러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1,000원이고 컵홀더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위쪽에는 스프링 달린 뚜껑이 있어서 누르면 열리고 놓으면 닫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역류할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높이가 17cm 정도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껌종이, 사탕 껍질 같은 작은 쓰레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뚜껑은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쉽게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 차량용품 스테디셀러이고 항상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컵홀더 하나 못 쓰는 단점이 있지만 도어 포켓에 있는 컵홀더는 쓰는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놓고 한번 써보세요. 간편하게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제품은 논슬립 패드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아래쪽에는 접착제는 아니고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서 대시보드 위나 부착면의 표면이 매끄럽다면 잘 미끄러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다이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논슬립 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드만 있는 타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핸드폰도 거치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여기에 뭐든 올려놓으면 잘 안 미끄러집니다. 여기에 폴드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거치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이나 차키, 방향제 등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들을 올려놓으면 뭐든지 잘 안 떨어집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흔적 없이 물건을 보존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는 17가지 다이소 차량용품들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